1번 황제의 카드부터 안내를 드릴게요. 4라는 숫자부터 봐야 되겠죠. 숫자를 점으로 연결해서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4개의 점이 모이면 네모가 돼요. 그리고 4개의 안정된 구조를 나타내는데요. 안정되고 고정된 것들은 이 사라는 규칙에 따르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사계절이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사방위가 있죠. 동서남북도 있고 그 다음에 사원소라는 것도 있죠. 불물, 공기, 흙 이런 식으로 딱 완성이 되는 그런 숫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어떤 건물을 올리거나 건축물을 올릴 때 동그라미나 세모의 형태로 잘 짓지 않죠. 네모로 무조건 짓죠.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공간 자체가 네모로 되어 있고 책상도 네모로 되어 있고 모니터도 네모로 되어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네모라는 네 가지 기틀이 가장 튼튼하고 고정되고 안정된 형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고요. 견고함이 특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을 대표하는 숫자가 4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여러 가지 규칙이라던가 구조라던가 구조화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고정된 질서, 이런 것들이 다 사의 에너지에 들어가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사라는 숫자는 안정성, 고정성, 질서, 규칙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네모라는 것 자체가 모든 상징에서 물질 세상을 나타낸다. 이렇게 안정된 모든 물질은 기본적으로 다 딱딱하고 굳어져 있어요.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이것이 황제가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이에요. 엄격하고 단호하고 강한 방식으로 다스리게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에서도 보면 네모로 된 자리에 앉아 있어요. 물질 세상의 주인이다. 물질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세상을 안정되게 다스리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다 쏟는 사람이 황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엠퍼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남성형 황제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지도자나 통치자 같은 의미다. 이 황제를 남황제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요. 상징을 한번 보면은요, 좀 인상 깊게 들어오는 게 이 사람의 권좌 뇌 기퉁이에 양 머리가 장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순한 양이 아니고요. 순양을 의미하고요. 야생에 있는 순양, 뿔이 막 이렇게 크게 달려있는 양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양은 어떤 의미냐면요. 나중에 우리가 중국 가정에서 점성학을 배우게 되면 양자리이기 때문에 양자리 표식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양자리를 이렇게 표식을 해요. 이 모습이 순양하고 연결이 되죠. 양자리라는 별자리 자체가 리더십을 의미하고요. 혹은 어떤 경쟁력, 좀 거칠고 남성성이 충만한 그런 에너지를 양자리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기초 과정에서는 그냥 상징이나 의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니까 이 세상을 가장 안정된 방식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황제의 에너지나 방향성을 보여주는 상징이 네 개의 양머리구나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앙크 십자가라는 지팡이를 들고 있어요. 근데 이 앙크 십자가는 이시스의 십자가라고도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보여지고 이집트에서 온 문화기는 해요. 이시스라는 여신이 출산과 죽음을 담당하는 어머니 여신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것을 기독교식으로 이렇게 변환을 했다라고 레이트가 자신의 저서에서 표현을 했거든요. 이것이 황제에게 쥐어져 있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죽음을 이 사람이 관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다. 타인의 목숨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황제의 명령 하에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고 그러한 권한을 이 사람이 쥐고 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막강한 권력이라던가 권위를 이야기한다. 그리고 또 하나 왕권이라던가 물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보주가 있죠. 아까 여왕제는 여기에 지팡이가 달려 있었는데 여기는 지금 보주만 들어있다. 가끔 이것을 잘못 해석을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왜곡된 해석이 뭐냐면 원래 보주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십자가가 되어 있고 여기에 뭐 금태나 이런 것들이 둘러져 있어요. 막 중세시대의 왕들의 보주를 찾아보면 이런 식으로 장식이 되어 있는데 근데 여기 이 황제가 가지고 있는 보주는 매끈하다. 그래서 이것은 이 황제가 무력으로 이 자리를 찬탈해서 권위가 없는 왕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근데 그거 잘못된 상징이고요. 그렇다고 할지언정 웨이트 타로의 황제의 카드는요. 정통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 신비주의를 의미하기 때문에 실제 이 당시의 황제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웨이트가 생각하는 물질 세계의 왕을 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해석에 우리 선생님들이 흔들리실 필요는 없다. 이것은 물질 세계의 왕이고 그 물질 세계의 힘을 가지고 있는 인물의 표식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돌산이 있어요. 아까 우리 여황제의 배경과 극명한 차이가 있죠. 여황제의 배경은 모든 것들이 다 울창하고 풍요롭고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배경이었고요. 자연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마치 날카롭고 깎아지른 듯한 그런 돌산으로 배경이 덮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을 개간해서 문명을 만들어내는 게 황제들의 업적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지금 터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원래 산이었죠. 사회가 형성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개발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황제를 건설자나 개발자나 개척자로 그려놓거나 그런 식으로 정의를 내리는 현대 댁들도 많이 있어요. 문명을 만들어내는 게 황제의 역할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상징이고요. 두 번째 상징은 뭐냐면 옛날에는 내 성이나 내 마을, 내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요새로 둘러싸인 곳에 정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요새가 뭐냐면, 물론 성을 높이 지어서 보호를 하기도 하지만, 산이나 강이나 바다로 둘러싸인 어떤 안전한 그런 곳을 정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외부의 침입을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황제의 방어적인 특성,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에너지로 이 배경을 읽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가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다라는 거죠. 이 산만큼이나 어떤 정상에 이 사람의 자리가 놓여져 있고 이 세상, 이 사회를 다스리는 지배자의 자리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기도 해요. 그리고 붉은색 옷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어 있어요. 배경도 붉은색이고요.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별자리의 에너지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고요. 일단 붉은색이라는 거는 열정, 활동성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는 것이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황제가 나이가 좀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열정적이고 활동적인 건 알겠는데 나이가 들어 있어서 이 느낌이 약간 좀 감소가 되는 그런 것으로 보여질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황제가 이 자리에 앉기까지 젊은 시절부터 나라를 세우고 개척하고 그리고 전쟁을 해서 이 영토를 차지하기까지 굉장한 열정과 활동성을 발휘했고 지금은 나이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안정화가 된 단계다. 이미 그 에너지는 오래전에 다 발휘를 했고 지금은 내 세상을 안정되게 잘 지키고 보호하고 유지하는 것에 모든 열정을 쏟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이 든 남성으로 묘사가 되어 있다라는 건 나이 든 남성이 가질 만한 관록이나 지혜나 현명함 혹은 노하우 이런 것들을 좀 더 강조를 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만큼 많은 것들을 경험을 했고 그러한 관록이 충분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될지를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흔들리지 않는 안정성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이기도 하다. 또 하나가 눈인데요, 눈. 가끔 황제의 왜곡된 시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이 불안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다시 적이 침략을 할지 몰라서 혹은 이 자리를 누군가에게 뺏길지 몰라서 불안해한다라고 있는 해석이 있는데요. 잘못된 해석이고요. 만약에 그런 내용을 넣고 싶었다면 웨이트가 자신의 저서에 그렇게 표현을 해놨을 거예요. 그런데 웨이트는 뭐라고 표현을 해놨냐면
이 세상을 지키는 위풍당당한 왕의 모습이다. 물질 세계의 지배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거든요. 왕 아래의 신하들이 불안해할지언정 황제는 굉장히 당당한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쏠려 있는 눈,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요. 우리가 상상을 하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꿈꾸잖아요. 그러면 눈이 왼쪽으로 간대요. 그런데 우리가 사고를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이성적인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눈이 오른쪽으로 많이 쏠린대요. 근데 황제의 눈은 어디로 가 있냐? 완전히 오른쪽으로 쏠려 있거든요. 그래서 황제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다. 이 다음에 어떠한 행보를 해 나갈지, 이 다음에 어느 나라를 정복을 할지, 혹은 이 나라를 유지하려면 내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를 늘 생각하는 굉장히 이성적인 인물이고 흔들림이 없는 인물이다. 감정이 끼어들 틈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왕관을 쓰고 있는데요. 왕관에 보석이 있어요. 루비가 있고 사파이어가 있죠. 보통 루비는 붉은색으로 묘사가 되어 있고 두려움을 물리치게 해주는 보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판단이나 결정을 할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원하는 대로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바꿔주는, 변화시켜주는 에너지가 루비에 가깝고 사파이어는 사고를 명확히 해주는 보석이다. 그리고 냉철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사파이어다. 근데 이것을 다 균형 잡힌 방식으로 조각이 되어 있는 왕관을 쓰고 있기 때문에 황제는 두려움 없이 내가 원하는 이성적인 판단이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갑옷을 입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선생님들께 제가 첫 시간부터 말씀을 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옷을 단단히 갖춰 입고 있다던가, 의복으로 옷을 껴입고 있다던가, 아니면 갑옷을 입고 있는 인물들은 관계 내에서도 방어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옷을 벗고 있는 인물들은 관계 내에서도 굉장히 개방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황제는 갑옷을 입고 있고, 나머지는 예복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거든요. 이 사람의 권위를 나타내는 그런 장식이 되어 있는 예복으로 입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황제는 관계에서는 굉장히 방어적인 사람이겠다. 그리고 나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겠다.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상징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해석으로 한번 연결을 해보는 거예요. 현재 상황 어떨까요? 우리가 왕이 되어야만 하는 순간에 황제가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권리를 보호하고 주장하고 나의 리더십을 발휘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황제가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것을 제가 교재에 뭐라고 써놨냐면 내 삶에서 주인이 되는 경험이 필요할 때 황제가 등장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저한테는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지금은 제가 좋은 분을 만나서 재혼을 해서 잘 살고 있지만 이혼을 결심했을 때 저는 사실 이혼보다는 저 자신의 삶을 정말 독립적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목표가 되게 강했거든요. 근데 겁이 나잖아요. 내가 기존의 배우자 없이 혹은 이 결혼 생활이라는 안정된 틀 없이 나 홀로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걱정이 돼서 이혼을 결심하고 타로 카드로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현재 상황에 황제 카드가 등장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아, 내가 내 삶을 지금 책임지려고 하는구나.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상황이구나. 라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독립을 해서 잘 살 수 있을까? 다시 다른 방향으로 물어봤을 때 결과 자리에 황제 카드가 등장을 해서 아, 괜찮겠다. 나 혼자 잘 책임지고 잘 살 수 있겠다. 든든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마지막으로 마음을 굳힌 경험이 있는데요. 그럴 때도 황제 카드가 등장을 하고요. 저는 주로는 홀로 이제 일을 하지만 기관이나 아니면 정부와 협력해서 일을 하게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실제 이 황제를 정부 그 자체로 보여줄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회 그 자체로 보여줄 때도 있고 기관으로 보여줄 때도 있고요. 그러면 외부에 나 아닌 황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 기관의 룰이나 규칙에 따라줘야만 하는 상황일 때도 황제 카드로 그것을 대신해서 보여줄 때가 있고요. 혹은 이해관계가 충돌을 할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정한 룰이 있는데 어떤 기관에서 그러한 것을 침범하려고 한다던가 마음대로 바꾸려고 한다던가 그래서 제가 저는 이렇게 해주셔야지만 같이 일을 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꺼내야만 할 때 그럴 때도 황제 카드가 등장을 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저는 타로를 오랫동안 배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 상담 강의실을 오픈하기 전에는 제 질문에 황제 카드가 등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에너지를 제가 쓸 일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실제로 제가 사업을 하고 나서 상담 강의실이라는 이 공간, 네모 공간이죠. 이것도 이 공간을 제가 오픈하고 운영하고 관리하고 책임을 지면서 그러면서 황제 카드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또 제가 지금 학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어찌 보면 학회의 책임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황제 카드가 현재 상황에 많이 등장을 한다. 그러면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잘 리드하고 관리하고 통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권력을 가져야만 하는 상황에서도 황제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보호하려고 할 때라던가 아니면 내가 소속된 집단을 지키거나 유지하거나 운영할 때도 황제가 많이 등장을 하겠죠. 그리고 이따가 관계적인 결과에 의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하겠지만 내가 어떠한 대상이나 상황 안에서 나 자신을 지키고 보호할 때도 황제 카드가 되게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갑옷을 입고 전투적인 자세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황제 카드가 등장을 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제 내담자들 상황에서 보면 뭐 소송 중에서도 등장을 할 때가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시는 곳에 영역과 관련해서 이슈가 있을 때도 많이 등장을 하고요. 소유권이라던가 네,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조언으로 등장을 하면 황제가 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황제의 방식과 황제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황제는 어머니의 혹은 여성의 부드러운, 친절한, 다정한, 따뜻한 이러한 리더십에 가깝다면 황제는 엄격하고 단호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룰이나 규칙을 상대방에게 이해시키고 설득을 해서 그 방향대로 확실히 이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냉정해지고 딱딱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자신감 있게 나아갈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황제가 나오면 지도력을 습득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내 영역을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나의 경계를 침범하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황제가 조언으로 나오면 반드시 사수해야 되겠죠. 그리고 갑옷을 입고 나 자신을 지켜야 되겠죠. 또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임해야 될 때도 황제가 나와요. 다른 누구에게 위임할 수 없고 내가 이것을 행해야만 할 때는 내가 황제가 돼서 기꺼이 그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을 리드하고 이끌고 책임지고 보호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문제점으로 나오면 황제의 이 엄격하고 단호하고 딱딱한 방식이 문제가 될 때가 많이 등장을 하겠죠. 예전에 부부 상담을 하는데 아내분이 상담을 오신 거예요. 근데 남편이랑 항상 어긋난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면 항상 싸우면서 끝이 난대요. 그래서 우리 둘 사이에 뭐가 문제일까를 물어봤어요. 근데 황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평소에 우리 선생님께서 일방적으로 뭔가 가르치듯이 말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거 해라고 딱딱하게 말을 하시지는 않나요? 그런 식으로 제가 접근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사실 좀 명령조로 말을 하는 것에 남편이 되게 발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등한 관계에서 황제가 문제점으로 나오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의식이라던가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방식이 문제가 될 때가 되게 많이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내 권리를 보호하고 그리고 좀 더 자신감 있게 그것을 주장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내 권리를 다른 사람이 침해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다던가 아니면 되게 수동적으로 있다던가 이런 상황에서도 황제가 문제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황제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면이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해서 문제가 될 때도 있고 이것을 못해서 문제가 될 때도 있다. 문제점은 두 가지로 많이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권위적이거나 너무 방어적인 것 좋지 않다. 그게 문제가 될 때 나오고요. 결과 일단 황제는
4번이라는 안정된 숫자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모든 것들을 안정적으로 잘 구축하고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지속력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번다가 사실 황제의 물질적 결과물에 적합한 해석은 아니에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안정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관리할 수 있다가 좀 더 적합한 해석인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상담 장면에서도 사업 운영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이미 고정된 영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것을 잘 해나갈 수 있을지를 물어봤을 때 황제로 더 많이 보여줄 때가 많아요. 그래서 황제는 변화, 도전보다는 기존의 것들을 안정되게 유지하는 에너지에 좀 더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관계적인 결과에서 나오면 일단 질문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질문이 이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에 가면 제가 안정적으로 계속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는 황제가 나오면 이 사람이 책임져 주겠죠. 이 사람이 안정적으로 잘 다스려 줄 거고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저를 이성적으로 좋아하게 될까요? 우리가 연애할 수 있을까요? 마음을 열고 좀 더 감정적으로 다가갈 수 있느냐를 물어본다면 이 사람은 전투용 갑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지 않아요. 그리고 연애나 관계, 그런 사적인 영역보다는 당연히 왕이니까 공적인 영역을 안정되게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해석들이 있어요. 직장 동료 사이인데 이 사람과 연인이 될 수 있을까요? 물어봤잖아요. 근데 황제가 결과로 나오면 일단 변화가 없어요. 지금 상태 그대로 안정된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 예를 들어서 내담자는 변화를 원하고 연애를 원하지만 상대방은 이 직장 생활에서의 그 안정성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관계의 변화가 없다. 이렇게 많이 읽혀지죠. 그것을 위해서 일단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고 방어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황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성적인 인물이다. 감정에 동요하는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확실히 우리가 연애를 하려면 뒤에 나오는 카드 중에서 아이로 그려진 카드라던가 아니면 감정을 개방할 수 있는 카드라던가 적어도 옷이라도 벗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관계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을 마주하고 나를 보여줄 수 있죠. 황제는 자신을 보여주지 않는 사람에 좀 더 가까워요. 그래야 그런 방식으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기는 어렵다 생각을 해보시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소는 불이에요, 불. 근데 불 원소라는 걸 너무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다 불의 컬러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황제가 과거에는 엄청난 열정과 지도력으로 이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정복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것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에 모든 열정을 쏟고 있다. 하지만 언제라도 만약에 적이 침략을 해온다면 내가 그것을 막고 보호하고 또 앞서서 나가서 싸울 수 있을 만한 지도력이나 리더십, 전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 갑옷을 통해서도 보여주는 거죠. 늘 그것을 대비하고 있다.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더라도 황제는 전략을 짜고 계획을 하고 이성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인물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가끔 여기에 물이 있어서 선생님 물이 있으니까 황제가 그래도 감정이 있는 인물이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강은 4대 문명을 보여주는 강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해요. 문명이나 사회의 발달과 황제의 에너지가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우리 선생님들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3번 여황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4번 황제가 나오잖아요. 왜 이런 순서일까?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초보 때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라고 하냐면 일단 여황제가 의미하는 건 자연이죠. 그리고 황제가 의미하는 건 사회죠. 문명 사회. 그러니까 자연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사회가 나왔죠. 그래서 그 순서를 반영한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자연과 동일한 존재인 여황제는 어머니예요. 여성이죠. 그리고 사회로 대변되는 이 남성인 황제는 아버지이자 남성이죠. 그런데 남성의 황제가 세상을 통치하려면 어머니에게서 나와야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어머니 뱃속에서 이 남성이 나왔기 때문에 과거에는 목의 중심의 사회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가 나올 때 가부장제와 함께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패러다임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타로는 훨씬 더 이전에 만들어진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개념을 반영하고 있다. 중국 가정에 가면 비포 애프터 타로로 우리가 흐름을 배우는데요. 여왕제 카드의 제목이 뭐냐면 요람을 흔드는 손이 세상을 지배한다. 그러니까 여성의 생명력이나 창조력이나 돌봄이나 모성애 이런 것들을 좀 더 강조한 해석인데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황제였고요.